예, 그래서 앞에는 먼저 이제 6장 했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리뷰를 해보고 그게 끝나면 이제 실제적으로 2장이죠. 2장부터 3장, 4장, 5장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시험 대비해서 리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은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스테빌리티를 루스 헐비츠 크라이테리어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절대 안정성 또 마지널이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특성 방정식이죠. 그 특성 방정식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쉽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K 그래서 이제 루트 RH 테이블이라죠. RH 테이블을 쓰면 3차식부터 S 3승 그다음에 S 제곱 자 이렇게 쓸 건데 1 그다음에 1 플러스 K 그다음에 S 제곱항 K 그다음에 6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항은 이제 그럼 어떻게 쓴다 했죠? K분의 K 1 플러스 K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쓰는 거 맞죠?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D죠. BC 마이너스 AD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를 A라 하시겠습니다. 자 A분의 6A죠. 6A 해서 이제 6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 조건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K제곱 더하기 K-제곱은 크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제 K 플러스 3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K가 2보다 크다 조건을 하고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조건이 나옵니다. K가 0보다 크다 조건이 있으니까 K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풀이 과정이 이와 같이. 그 다음 두 번째 에어크래프트 다이나믹스라고 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자세를 제어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롤,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상승하는 게 피치, 맞죠? 롤, 피치,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좌우, 이거를 요로 합니다. 요 컨트롤인데 그 중에 이제 다이나믹스 중에 헤딩 앵글을 우리가 정하는 다이나믹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다이나믹스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헤딩의 앵글을 피드백 받아서 제어를 하는데 이제 개인 K를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그래서 이제 맥시멈 게인, 스테이블한 리전을 찾으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스테이블 이렇게 나오면 스테빌리티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RH 테스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블을 한 영역. 그래서 이제 전달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로즈 루프 전달함수는 1 플러스 네거티브 피드백이니까 1 플러스 S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S 플러스 20 네? K는 0 이제 이거 풀면 이제 3차식이 나오죠. S 플러스 10의 제곱 더하기 K의 S 플러스 20
자, 그래서 3차식의 특성 방정식을 쓰고 그 다음에 RH 테스트 테이블을 쭉 쓰면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조건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RH 테스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는 0보다 크고 여기서 값이 왜 K가 정해져 있나? 이 값이 이 값이 왜 100이지? K가 0보다 크고 220 이 K가 사라지네. 여기는 K가 사라져가지고 여기는 값이 100이 되죠. 그래서 K가 0보다 크면 이제 모두 스테이블한 그런 영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봤지만 여기 형태가 지금 각 챕터별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가 포함된 그냥 단순히 K만 있기도 했지만 적분이 포함된 형태도 있고 그 다음 미분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제어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어기가 어떤 형태가 생기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파라메타를 잘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스테빌리티를 위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RH 테스트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 이제 1 플러스 GH분의 전달 크로즈루프 전달 함수 TS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플하죠. 이거는 이제 2차식이 되고 RH 테스트하면 금방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D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KP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KD는 만약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하면은 이제 KP는 0보다 크다. 여기가 이제 대략 2위가 3 정도 정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이제 얘도 1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3, 1 이렇게 하면 S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형태. 자, 그러면 크로즈루프에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원래 프로세스에 S 플러스 1이라는 게 생겼죠.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0점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폴의 위치가 생기지만 0점에 오픈루프에서 0점이 추가가 되면서 얘가 이제 스테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는 S가 되어 있으니까 미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분기가 있다는 것은 에러에 대해서 내가 미리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얘는. 자, 나중에 이제 요거에 대한 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스테빌리티만 따지면 되는 거죠. 4KD가 이거 한번 해볼까? 플러스 S 플러스 2 그 다음에 4 KP 플러스 KD 4가 들어가는 게 맞네. 해가 잘못됐네. 맞나? S 들어가는 부분 4KD 플러스 앞에 4가 곱해져야 되네. 4KD 플러스 2는 여기에 2가 되고 여기에 그냥 4가 들어가는 게 맞네. 계산하면 맞습니다. 4가 들어가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지? 4가 들어가면 4KD 플러스 2 4KD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2분의 1보다 커야 되네. 맞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그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특성 방정식이 이제 3차로 주어져 있고 여기 RH 테스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를 따지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근을 구하시오. 자, 있습니다. 그래서
3차식인데 뭐 인수분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자 중간에 이제 뭐 문제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그렇게 있었죠. 지금 여기 보면 한 로가 다 0이 되는 거가 있습니다. 한 로가 다 0이 되면 RH 테스트가 스탑이 되죠. 그래서 스탑이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보조 방정식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방정식은 0, 얘를 원래 식의 몫으로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24j 이꼴 0이 되는 J오메가 축의 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그 다음에 3차식이니까 요게 근 말고 이제 나머지 한 개의 근을 이제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J오메가 축에 폴이 있게 되니까 얘는 마지널이 스테이블하다. 자, 그렇게 시스템은 마지널이 스테이블하다.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해당되는 경우에서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쉬프트 해서 렐러티브 스테빌리티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나온 겁니다. 저기 이제 특성 방정식 이와 같이 됐을 때 S 대신에 Sn-2를 사용해서 버티컬 축을 이동을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근이 마이너스 2를 실근을 가지도록 이 K를 정해라. 자, 그냥 봐서는 이제 사실 실수근을 얼마를 가져야 된다. 이 3차식이 그게 이제 따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RH 테스트가 구하는 게 뭐냐면 J오메가 축에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프트 축을 요걸 이용해서 S 대신에 이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 Sn-2 해서 이 식을 다 전개를 하면 10이고 제곱 그 다음 29 Sn-2 플러스 K.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SN에 대한 3차식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퀄 0 이렇게 해서 RH 테스트 하게 되면 여기 중간에서 이제 K에 대한 식이 0보다 크게 되는 또는 이제 0이 되는 이 K를 찾으면 뭐가 되냐면 요 식에서 SN이 어떻게 되죠? 근이 되는 그 K를 찾을 수가 있죠. 근이 된다는 거는 실수근 J오메가 축에서 여기에 이제 근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SN이 가지는 근이죠. SN의 실수근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자 S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되죠. 앞에서 정의한 게 S는 Sn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실수근이 0이 되니까 S는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실수근을 마이너스 2. 그다음 복소수는 J가 되는지는 뭐 자동으로 이제 그거에 결정이 되겠죠. 어쨌든 실수근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프트를 이용하면 실수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SN으로 정리를 하고 RH 테스트를 그대로 하면 이제 K가 30이 되는 순간 얘가 이제 J오메가 축의 근을 가집니다. 자, 그래 K가 30이 되는 값을 가지고 얘가 이제 30이 되면 이 보조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 얘가 몫으로 가지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몫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얘가 30이 되니까 4S제곱 플러스 4를 몫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SN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SN을 알면 S 값을 알죠. 마이너스 실근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성 방정식에 PS 여기 이제 폴의 위치인데 여기에 이제 실수근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를 가지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 특성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값을 이제 바로 결정하기 이 값은 이제 실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앞에처럼
2가 된다. 자, 그럼 이 특성 방정식에 SM-2를 넣고 RH 테스트 하면 여기 이제 그걸 가지게 된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나? 이해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H 테스트를 다양하게 이제 우리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제역입니다. 요것도 이제 에어크래프트의 랜딩 다이나믹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범위, 스테이블을 하게 되는 개인의 범위. 이거는 RH 테스트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K를 마지널리 스테이블 하게 되는 K 값에 대해서 특성 방정식의 근을 찾으시오. 위에 게 되면 이제 밑에 거는 당연히 해결이 되겠죠. 마지널리 스테이블 한다는 것은 제요메가 축에. 그래서 이게 몇 차식이 될 것 같습니까? 분모가 곱하면 3차가 되겠죠. 그래서 3차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버티드 펜들럼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형태의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이제 얘 자체는 S-1이라서 이제 우반 평면의 포를 원래 갖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된다. 우반 평면에. 자, 그래서 이제 특성식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서 식에서 전개본 3차식이 이렇게 나오고, 자, RH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쓰면 여기 있는데 K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K는 7분의 90보다 크다. 그렇게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이제 7분의 90일 때는 마지널리 스테이블. 자, 이게 0이 되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보조식의 근을 가진다. 그래서 S, 그때의 S 값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3차식의 정도만 여러분들이 4차식까지 이렇게 풀으려 하면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3차식 정도까지만 알면은 충분히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을 나오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전에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전달함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전달함수 가면 분명히 특성 방정식이 분모가 0이 되는 게 나오고, 그걸 가지고 이제 RH 테스트 하면 됩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상태 방정식에 각각에 해당되는 매트릭스 값을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정리를 안 해봐도 여러분들 이제 쓸 수가 있나요?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노멀 타입이죠. 노멀 타입이니까 S 제곱, 그 다음에 저기 숫자 ES,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요. 자,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여기 있는 개수를 보면. 자,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여기가 파라미터가 0보다 커야지 스테이블 할 요건이 되죠. 미니멈 리콰이어먼트가. 근데 얘는 음이니까 이제 언스테이블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 제기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주냐면 U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R 이런 형태로 제기를. 그래서 KX만 있으면 얘가 이제 선형 시스템이니까 0으로 보내는 게 목적인데, R이 있으니까 이제 레퍼런스를 추정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K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네. K라는 거는 매트릭스 K1과 K2. X는 이제 벡터죠. 그래서 X1과 X2.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여기가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자, 앞에 있는 식을 물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얘를 전달함수를 구해서 이런 형태의 K가 포함된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이 아는 형태고,
자, 타임 도메인에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형태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앞에 보면 x' ax 플러스 bu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u가 어떻게 되냐면 u 대신에 마이너스, 일단은 r은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kx, 뭐 r 그냥 적을게요. 자, 이렇게 되죠. u 대신에 이 값을 넣으면 되죠.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 이제 변수가 이제 공통입니다.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k x 플러스 br, 자,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도 디멘전만 맞으면 우리가 이제 스칼라 계산하듯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앞에서는 분명히 언스테이블하게 됐죠. 폴리노미얼이. 자, 얘를 해보면 a가 0, 1, 2, 마이너스 2에다가 자, 마이너스 b, k, k1, k2.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k1, k2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2. 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이제 똑같이 B 매트릭스 똑같으니까 원래는 제어를 안 했을 때는 S제곱 플러스 2S 마이너스 2라는 특성식이 됐는데 얘는 쓰면 어떻게 돼요? S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플러스 K2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1 이렇게 바뀌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중간에 이제 파라메타를 바꿔야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자, 피드백을 이용해서 이제 x1과 x2에 대한 개인을 사용하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k1, k2는 제어기 설계하는 사람이 정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얘는 마이너스 2 있는 거 k1을 바꿔서 얘가 양수로 바꿀 수 있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s제곱 더하기 2s 플러스 1 이렇게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K2는 0을 해도 되고 K1 같은 경우는 3을 넣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특성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스테이트라고 했고, 스테이트 정보를 피드백해서 개인을 곱해서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이 스테이트 정보를 센서를 통해서 다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피드백이라. 자,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는 있는 그대로 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요게 이제 전달하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지 이제 그거는 앞에도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려는 게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상태식에서 제어기를 구조를 잡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 특성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자, 목표가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를 스텝 인풋으로 썼어요. 그리고 퍼센트 오버슛을 5% 이내. 자,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스테빌리티도 따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퍼포먼스를 하려 그러면 자, 얘가 5% 이내, 그 다음 세틀링 타임은 4초 이내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텝 리스판스에 대해서 이러한 성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먼저 여기에 아이젠 밸류를 따졌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하도록 일단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퍼센트 오버슛이 2차식의 표준형은 S제곱 더하기 2제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제곱, 이게 이제 표준형이죠. 표준형에서 5% 이내
하는 거는 뭘가 결정을 하나요? 제타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5%니까 루트 2분의 1. 자, 이 제타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세틀링 타임 4초. 세틀링 타임은 TS는 기억나나요? 다음 주 시험 치는데 기억해야 될 텐데. 제타 오메가 n 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타가 정해졌으니까 제타 값이 있고 오메가 n의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4초보다 작다 했죠. 자, 그러니까 2초로 한다고 했습니다. 얘가 2초다. 그럼 이제 오메가 n의 값이 결정이 되죠. 자, 그렇게 이제 값이 하면 여기 값 결정 나고, 그 다음에 여기 값도 결정이 나죠. 그럼 그 값을 가지고 해서 K1, K2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2차 시계 우리가 5장에서 배웠죠. 5장에 배운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스펙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모델이죠. 내가 가야 될 지향하는 모델을 추정하도록 K1, K2가 결정되면 이제 제어기 설계가 다 됩니다. 지금도 이런 형태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뭐 모터 제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자동차 제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제어기도 내가 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면 이와 같이 자기가 알아서 피드백에서 제어가 되는 스테이트 피드백. 자, 만약에 이제 핸들, 이게 이제 자동차 핸들 제어에서 요 컨트롤을 한다고 하겠어요. 각도로. 자, 이 제어를 하는데 시스템을 알고 이렇게 제어를 하면 센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얼만큼 움직였다 피드백 하겠죠. 그때는 상태가 두 개라면 세타, 그 다음에 세타다. 두 개 정보가 센서로부터 얻어지겠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빠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게 만약에 근데 이렇게 제어를 안 하고 시스템은 알면 이렇게 제어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똑바로 가는 이런 제어를 해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프로그램 짜겠죠. if 각도가 5도 이상 되면 왼쪽으로 얼마 힘 줘라. if 왼쪽으로 이제 5도 이상 벗어나면 오른쪽으로 얼만큼 힘을 줘라. 이렇게 프로그램 짜겠죠. 자, 그게 안정할까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안정할까요? 이건 공학적으로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스테빌리티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는 사람하고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게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동 제어라는 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를 보면, 자, 크로즈 루프에서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자, 얘가 이제 특성식이 왜 이렇게 되는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달 함수는 C, 그 다음에 SI-A의 인버스의 B. 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자,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요거는 이제 식을 자동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1,0, 그 다음에 SI, S,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A. 자, A가 이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K1, 그 다음 플러스 2 플러스 K2의 인버스 0, 1. 자, 그래서 이제 얘를 AD-BC 해서 역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양쪽이 곱하면 하나만 나오죠.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요거는 노멀 폼이니까 자동으로 해서 요게 1차 항에 해당되는 항 마이너스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상수항 마이너스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는 여기 이제 1이고, 자, 다이고널 위에 1이고, 그 다음에 B 매트릭스가 1, 이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노멀 폼이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RH 테스트 하면 이제 금방 나오죠. RH 2차는 할 것도 없어요. 자, 얘가 다 양인 조건만 하면 돼요. 그 개수가. 그래서 2 플러스 K2가 0보다 크고 K1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1이 2보다 크고 K2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냥 그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를 12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아이젠 밸류가 이와 같이 된다.
자, 12 하면 어떻게 돼요? S제곱 특성식이 12 아니다 4S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오메가 n의 제곱이 8이고 제타 오메가 n이 2가 되죠. 그래서 세트링 타임은 2초로 잡았죠. 맞죠? 세트링 타임 2초. 제타는 오메가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타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했나? 5% 이내, 오버슈트 5% 이내에 나가는 거는 45도 각도죠. 코사인 세타가. 그래서 근을 보면 실근과 헛수근이 같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5도. 5% 이내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세타가 45도 되는 요 영역에서 이제 근이 결정이 돼요. 그럼 실근 크기하고 헛수 크기가 같은 그 지점에 이제 여러분 계산해서 결과를 딱 보고 5% 이내면 클로즈 루프 시스템 폴은 실근과 헛수근이 같아야 돼요.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에 있는 내용하고 6장에 있는 내용이 합쳐져서 이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다양하게 이런 문제가 낼 수 있겠죠. 스테이블리티를 보장하면서 아니면 그냥 전달함수를 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1, K2를 지금은 근데 K1, K2가 스테이트 피드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K1, K2 개인을 이제 구조를 정할 수 있는데 그냥 전달함수로 주면 얘가 정보가 2개 들어가야 되죠. 맞죠? 왜 정보가 2개냐면 스테이트 피드백 하면서 B가 0, 1 이렇게 하고 곱하기 이제 K1, K2 이렇게 X1, X2 정보 2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전달함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상태 방정식이 돼야지 정보 2개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는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아웃풋 피드백 같으면 만약에 A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B 0, 1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KX가 K1, K2 그 다음에 X1, X2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앞에 정보가 2개가 이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로 이 값을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얘를 이제 한 개를 정보를 이용을 못한다. 그럼 이거 못 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전달함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자, 여기는 input u, y 이렇게 되죠. 이 y는 정보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 y 이 2개가 나와야지 지금 2개 피드백에서 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 영역에서 썼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주파수 영역에서 하는 거는 차이가 그만큼 있습니다. 이거는 y는 뭐냐면 지금 x1에 해당되는 거예요. C 매트릭스가 C가 1,0일 때 하나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달함수를 구할 때. 우리 거기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원하는 스펙에 설계하는 것까지. 자, 이 정도를 여러분들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어디 가서 이제 제어기 설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여기에 폴의 위치를 정해놨네요. 제타 오메가 1은 마이너스 1이고 요거보다 작은 요 회색 영역에 이미 어떤 폴을 정해도 여러분 답이 됩니다. 대신 이제 제타 값이 45도 여기에 이제 근처에 폴이 오도록 정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드백이 여기에 컨트롤러가 여기에 있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걸 많이 봤었는데 우리가 이제 아웃풋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피드백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적분기가 있는 형태죠. S분의 1.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루스 헐비츠 방법을 이용해서 클로즈 루프 전달 함수를 구하고 스테이블을 할 수 있는 K를 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매트랩을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K 값이 바뀔 때마다 근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테스트하는 거 해보면 이제 K1이 쉽게 이제 0하고 24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K1을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숫자를 이렇게 쭉 넣어보면서 근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K가 점점점 크면서 2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제오메가 축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근이 처음에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자, K가 0일 때는 요게 근이 되는 위치에서 되죠. 그래서 근 3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원점에 있고 나머지 2개 근이 있죠. 그래서 하나는 원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허수근.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근이 3개 출발해서 2개 근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우무한평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뭐라 하냐면 루트 로커스를 합니다. 로커스. 예. 그래서 근 궤적, 근이 움직이는 궤적이라. 요거는 나중에 7장에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근 궤적. 자,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7장에서 훨씬 쉽게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걸 모르면 7장에서 이건 뭐지? 갑자기 이상한 그림이 막 나오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이 개인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가 근이 이동하는 걸. 자, 이걸 알려면 이렇게 이제 하면 근궤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코드를 긁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매트랩에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K가 0에서부터 30까지 쭉 해보는 거죠. 자, 20이 넘어가면 이제 우한평면이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합니다. 분모, 분자. 그 다음에 이제 K를 포루프문으로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걸고, 자, 피드백에 있는 시스템에 걸었습니다. 여기 이제 원래 GS, 그 다음에 HS.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폴이라면 폴의 개수를 정해줘요. K의 값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이 루프문을 다 돌고, 이제 P에 실수, X는 실수값이죠. 실수값하고 허수값을 해서 X 표시해서 그려주시오 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그런 형태고, 여기에 시스템에 폴 하면 폴도 구해주는구나 이제 정도 알고 우리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6장의 연습 문제입니다. 혹시 6장에 대한 질문 있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자,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2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뭐가 나왔는가? 자, 2장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모델 이야기를 서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2차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대한 얘기를 했고, 라플라스 변환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풀어져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근이 각각 있는 거, 2개의 근, 그 다음 중근, 그 다음 허수근을 가질 때 해를 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구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형화하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기본적인 거 얘기했죠. 유닛 스텝 함수,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라플라스 변환, 그 다음에 시프트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2차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풀 수 있으면 2장의 내용은 다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각 분수, 무슨 분수법이지? partial fraction expression 방법을 이용해서 개수 구하는 것만 잘 찾으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 곱해서 개수 구해서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장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런 형태는 이제 폭소수가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완전제곱 꼴로 바꾸어서 우리가 그 근을 대입하면 실수군과 허수군을 나눠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문제를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못 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상 상태 오차. 정상 상태는 라플라스 변환해서 S를 곱해서 S 대신에 0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장이네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잘 모르는 부분 질문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공부하려 하지 말고 지금 끝내놓으면 편하잖아. 됐나요? 시험 쳐보면 안다. 자, 그 다음에 2.2. 자, 2.2에서는 세 가지 모델 모형이 있다 있습니다. 2.2에서 이제 먼저 전달함수 형태로 구하는 거. 자, 이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와 같은 전달함수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모델 매스 스프링 댐퍼하고 그 다음에 RLC 회로 그 다음에 이런 모터 정도만 우리가 모델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자, 해를 구하는 건 지난번에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상태 방정식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1차 미분 방정식을 여러 개 형태로 표현한 게 상태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RLC 회로를 가지고 그다음 DC 모터도 모델을 구하고 자, 여기에 이제 전달함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라플라스 변환 하면 이제 초기 조건이 나오고 자, 요거를 X 공통으로 뽑아낸 다음에 X를 구해 보면 이제 앞에서 구했던 매트릭스 가지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형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D가 이제 이 입력 이후에도 영향이 있을 때 D 매트릭스 살아나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D가 0인 경우로 우리가 주력했기 때문에 여기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예제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다이그램 형태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피드백 시스템 대표적으로 얘를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어떻게 이제 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간략하게 만들 수 있고, 간략하게 안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메이슨즈 룰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루프하고 패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간략하게. 지금은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자, 메이슨즈 룰을 이용해도 된다. 자, 그리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노드와 노드와 패스를 이용해서 루프를 이용한 메이슨 룰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 패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화는 각 미분 방정식에 해당되는 동작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동작점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그 값을 넣어서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 했습니다. 네, 선형화해서. 그래서 이제 선형화된 모델에 대한 구하는 방법. 자, 요 예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펜들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은 주어졌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상태 방정식 쓰고 여기 이제 선형화하면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게 0일 때는 우리가 쉽게 이제 여기 학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30도다. 그럼 선형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도에서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미분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면 2장이 끝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다음에 3장. 3장은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앞에 나오는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은 전달함수 형태에서 또는 미분 방정식 형태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태를 정의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온다 했습니다. 결국은 얘가 변환에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과 같은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 상태 방정식을 풀었을 때 E의 AT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자, 그게 트랜지션 매트릭스라. 이 스칼라 경우에는 E의 AT인데 얘가 매트릭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의미를 똑같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XT를 찾으려면, 자, 여기 E의 AT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곱하면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X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입력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하고요. 그러면 얘가 뭐냐? 트랜지션인데 스칼라면 EAT인데 매트릭스 EAT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얘가 다이고날이면 각각 해주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됐을 때는 얘가 EAT가 가지면 원래 의미는 이렇게 이제 텔레 시리즈로 쭉 전개해서 다 더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이용해서 얘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SI-A의 인버스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결국은 얘 결과를 보면 이 아이젠 밸류의 합으로 어쨌든 나타납니다. 얘가 아이젠 밸류 구하는 형태죠. 지금 람다 I-. 그래서 얘가 시스템 아이젠 밸류를 가지고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특성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걸 가지고 얘를 실제로 구해 본 게, 자, 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방법을 이용해서 전달 함수를 가지고 이와 같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슨즈 룰에서 1 마이너스 그다음 루프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해서 그다음 패스 정해서 그 세 가지 미분 방정식, 그다음에 전달 함수, 그다음에 상태 방정식, 그다음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표현하는. 자, 이게 다가 이제 호환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제 상태가 4개죠. 4차니까 4개에 대해서 S분의 1 해서 상태 4개를 적어주면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분자의 값이 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 뽑아내서 이제 패스를 만들어준다.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전에 이제 노멀 폼이라 했죠. 제너럴 폼 해서 여기 이제 특성 방정식에 이제 고차항부터 3, 2, 1, 0가 여기 이제 특성 방정식으로 위에 다이고날 위에가 1이 되고 B 매트릭스가 여기에 1이 되는 형태. 그 다음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B0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형태를 갖추면 앞에 전달함수를 상태 방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다른 폼이라 했죠. 인풋 보드 폼. 그래서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자, 앞에서는 여기서 이제 루프를 쭉 그린 거고, 자, 오른쪽 끝에서 이제 이렇게 루프를 만든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풋 피드 포워드 폼으로 우리가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요거를부터 전달함수, 메이슨즈 룰에서 전달함수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연습이고, 뒤에 실제 EAT가 뭐냐 이제 구하는 게 여기 있었죠. 자, 요 같은 상태 방정식에서 자, EAT를 실제로 구해 보니까, 자, SI-A의 인버스 하면 EAT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라플라스 비현환이 되고, 자, 델타가 S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3이죠. 그럼 얘를 라플라스 역변하면 첫 번째 항이 구해져요. 이 두 번째 항은, 자, E의 마이너스 T하고 E의 마이너스 2T가 결합해서 어떻게 나오겠죠. 요 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기 항도. 그러면 E의 마이너스 1T하고 마이너스 2T의 어떤
결합으로 전부 다 나타나죠. 항들이. 그게 EAAT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얘 아이젠밸류 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E의 마이너스 T하고 마이너스 2T의 선형 결합으로 얘는 동작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상태 방정식의 A의 아이젠밸류만 알면 이건 다 해석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피드백 하는 얘기는 뭐냐? 이 A 매트릭스에 K1, K2를 이용해서 아이젠밸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결국은. 심플해졌죠, 이제. 시스템을 제한다는 거는 아이젠밸류를 바꿔주는 거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건 초기 조건이 있을 때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직접 푸는 거죠, 앞에. 보니까 결국은 E의 마이너스 1T와 2T의 결합 형태가. 자, 이게 EAT다. 그래서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때 XT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다?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어떤 힘을 주면 몇 초 뒤에 어떤 상태가 된다. 예측할 수. 자, 컴퓨터가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이제 디스크리트로 만들어서 리컬시브하게 해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했고, 예, 여기 이렇게 하면 3장.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S분의 1 추가해서 이제 기인을 해주면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버티드 펜들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피드백이 되면 이게 개인이 아니고 어떤 사인 함수 형태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게 라이브러리에서. 자, 그러면 비선형도 시뮬레이션 됩니다. 얘는 뭐 S분의 1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비선형도 되냐,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결국 그냥 적분하는 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여기 이제 같이 있는 게 원래 표현이 안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충분히 이제, 왜냐하면 S분의 1이라는 적분이 미분 방정식, 컴퓨터에서는 오일러 메소드나 원래는 룬지쿠타 메소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보면 이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은 되죠. 이게. 자,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 게 이때까지 했는 게 2장, 3장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모델을 우리가 각각 호환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4장에는 피드백 시스템 특징입니다.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센시티비티죠. 센시티비티. 자, 그래서 이제 에러에 대한 얘기. 에러는 이제 R에서부터 Y를 뺀 게 에러라 했습니다. R에서부터 Y를 뺀 거. 여기에 있는 거는 EA죠. Y에서부터 신호를 받아서 나온, 여기에 들어가는 게 EA고, 원래 에러 정의는 R에서 Y를 뺀 게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가 디스터번스가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노이즈가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루프 전달 함수를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찾을 수 있으면 영향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자, 쭉 나와서 센시티비티 얘기가 나왔고, 요걸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그 센시티비티는 전체 전달 함수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서 편미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T분의 G. 만약에 H 중간에 센서의 센시티비티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G 대신에 H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것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GH분의 G 해서 G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미분 못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형태로. 자, 이게 왜 이렇게 미분이 돼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분수 미분 어떡하지? 다 할 줄 아나? 질문 안 하는 건 다 아는 거지. 분모 어떻게 하나? 분모 제곱, 분자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 다음에 빼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됐나? 이제 기억나는 모양이네. 고등학교 때 했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센시티비티 확인하는 거고, 이건 모터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걸, 흔히들 헷갈리는 게, 원래 모터 시스템은 속도에 대해서 피드백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백 EMF 전압 때문에 얘가 속도 조절이 자동으로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일정한 속도 회전을 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했을 때 얘 센서를 이용해서 타코메타랑 해서 밖에 루프를 더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토크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요거 개념 없어서 모터 내가 돌렸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게 이렇습니다. 오르막 오를 때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정속도로 가야 되는데 오르막 하면 정속도로 못 가죠. 그런데 속도의 피드백을 걸어서 제어를 해주면 일정 속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 외부에 그런 디스터번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이제 언덕 오르는 것도 디스터번스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영향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오픈 루프와 클로즈 루프. 자, 모터 같은 경우는 토크가 바뀌면, 토크가 바뀌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모터가 돌아가는데 내가 손으로 확 잡았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확 줄겠죠. 제어를 안 하면. 근데 얘는 잡아도 일정한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서 내가 뼈를 깎는 기계를, 우리 이마트에 파는 드릴 있죠. 그걸로 같은 걸로 쭉 하면 뼈를 깎는데 일정한 속도 토크가 걸리죠. 로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속도로 잘 이렇게 해줘야지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다. 모양은 똑같은데 제어를 잘 하면 가격이 10만 원이면 되는데, 자, 제어를 잘 못하면 10만 원짜리가 되고, 이 수술용으로 쓰는 거는 2천만 원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고급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자,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토크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속도가 된다. 자, 그래 이제 이 정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피드백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제 줄어드는지, 그 사례를, 뒤에는 사례죠, 전부 다. 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에 해당되는 부분, 트랜전트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 센시티비티 먼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란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에러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사장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5장에서는 이제 실제 퍼포먼스를 따져봤죠.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5장에서는 시간에 대해서 됐을 때 라이징 타임, 그 다음에 피크 타임,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자, 그래서 이 출력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출력 YT는 유닛 스텝 함수에 대해서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2의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T,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N 베타 T 플러스 세타. 이때 세타 코사인 세타는 제타. 자, 요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크 타임은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요게 파이가 되는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은 무조건 난게 하나 있습니다. 제타 오메가 N분의 4. 라이징 타임은 오메가 N의 역수 오메가 N분의 2.4 대략. 자, 퍼센트 오버슛은 요 시간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 퍼센트 100,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오메가 N 파이 이렇게 나오고. 자, 베타라는 거는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허수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것만 알면 이제 4장은 다 5장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는 여기 강의 자료에 다 있죠. 그리고 1차 시스템 중요한 거는 시정수. 1차 시스템은 제가 뭐 크게 강조는 안 했는데 일반적인 공학적 측면에서는 시정수 중요합니다. 시정수라는 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2에 마이너스 알파 t 했을 때 고항이 1이 되는 시간. 그래서 RLC 회로라든지 아니면 뭐 댐핑하는 기계적인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얼마나 빨리 응답하고
하는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시정수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이 10배, 100배 차이 나죠,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얼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시정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요. 어쨌든 1차 시스템은, 그러니까 1차 시스템은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천천히 가느냐 빨리 가느냐, 이제 이게 시정수예요. 자, 응답 특성이 이제 익스포넨셜 성분으로 나타나면 얘는 1차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얘가 오버슈트가 있다가 출렁출렁거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차 이상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얘기를 했고, 요 푸는 방법 옵션. 그래서 이제 제타에 대해서 실수군, 그 다음에 허수군,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에 대한 거리 오메가 n이 됩니다.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특성을 다 해석을 했습니다. 자, 푸는 방법이 여기 있었고, 자, 이게 우리가 5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타에 따라서 특성, 오버슈트의 특성. 자, 0.5, 0.6, 0.7. 그 다음 피크 타임. 마찬가지 앞에 계산을 하면 이게 증가한다. 식으로 보면 증가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근데 실제 플롯 해보면 내가 그려줬죠. 증가하는 거야. 자, 요게 실제로 그린 그림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요 얘기를 하는 거죠. 5장에서는 이게 뭐에? 라이징 타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댐핑 레이쇼. 세타가 여기라 했습니다. 댐핑 레이쇼. 자,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세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걸 갖고 우리는 퍼포먼스, 일시적인 응답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크게 유닛 스텝 함수를 입력을 했을 때 포지션이죠. 유닛 스텝은 위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E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1 플러스 KP분의 1. 자, 이렇게 이제 A 뭐 크기에 따라서 A는 바뀔 수가 있는 거죠. 1이. 그래서 KP는 뭐냐? KP는 리미트 S가 0으로 가고 G를 0으로 간다. 그래서 시스템에 G를 0으로 보내서 그 값을 넣으면 에러가. 그래서 타임 넘버라는 게 있었죠. 타임 넘버가 1이 되면 얘가 KP는 무한대가 돼서 에러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램프 입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KV를 한다 했죠. 그래서 에러는 램프 입력에서는 KV분의 1 이렇게 이제 에러가 돼요. KV는 S가 0으로 가고 S 곱하기 GS, G에다가 S를 곱해서 만들어주라. 그 다음에 그 KA도 있죠. 가속도에 대한 에러. 그래서 타임 넘버에 따라서 KP 에러 KP가 나오고, 그 다음에 KV 램프 입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속도 입력에 대해서는 S 제곱을 해서 KA 분의 A. 그래서 요게 타임 넘버에 따라서 각각 에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그보다는 아래쪽에 있으면 에러는 0, 그 위쪽에 있는 거는, 그리고 입력이 시스템의 요구에 못 따라가면 이제 발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그리고 요게 이제 시스템 넘버하고 같으면 이제 요 정도 에러를 가지게 버려요. 내가 이제 타임 넘버가 1이다. 그럼 속도 제어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타임 넘버가 1일 때. 근데 펄스 컨트롤 한다. 그러면 이제 타임 넘버가 기본 2가 돼야 돼요. 그럼 시스템에도 있어야 되고 제어기도 있어야 된다. 펄스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예, 퍼포먼스 인덱스는 성능 척도 유형별로. 자, ISE는 뭐다? 인테그랄 스퀘어 에러. 인테그랄 스퀘어 에러. ISE. 그 다음에 IAE 매그니튜드. 앱솔루트 매그니튜드. IAE. 그럼 T가 들어가면 타임 멀티플라이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에 요 뭐 약자니까
이런 게 있다. 다양한 성능 척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적을 찾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 쭉 해서 빠르게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6장은 이제 오늘 앞에 했으니까 녹화 이제 끄죠.